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올림픽 탁구에서 신유빈이 명승부를 펼치며 20년 만에 단식 4강에 올랐습니다. 복싱에선 이매지가 준결승에 진출해 12년 만에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을 확정했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의 암살로 중동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은 복수의 불길이 타오른다며 보복을 예고했고 이스라엘 총리도 공격하면 무거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천여 세대 주민들이 열대야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경기 의왕시 한 고속도로에선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났습니다. 임명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바로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함께 표결하는 25만 원 지원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방송사의 경영을 감당하는 이사 선임을 5시간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도하고 무법한 일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3시쯤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는 달리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복귀하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야당이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회복 지원금법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13조 원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밤사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부근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탈출해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타이어 과열로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엔 강원 원주의 한 다가구 주택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안 화장실에 갇혔던 40대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천여 세대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2시간여 만에 복구를 마치고 전력 과부하 등을 조사 중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돌고 돌아서 결국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 씨는 10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미국보다 한국으로 오는 걸 희망해 왔는데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희란 기자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 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도 하면서 변수가 없다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못 박았습니다. 권 씨는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이후 잠적했습니다. 중동과 유럽을 떠돌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둘러싼 법적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법원 1심은 미국행을, 이후 권 씨의 항소로 시작된 고등법원은 한국행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나서 권 씨의 한국행을 무산시켰고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던 중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질되면서 권 씨는 다시 한국행이 유력해진 겁니다. 지금껏 권 씨는 줄곧 한국행을 희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에선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출소해 현지 외국인 수용소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억류하고 있던 미국 기자를 석방했습니다. 독일에 있던 러시아인 수감자와 맞교환한 건데 이 문제를 두고 또 백악관과 트럼프가 맞붙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돼 있다 풀려난 이들의 가족과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This is an incredible relief for all the family members gathered here. It's a relief to the friends and colleagues all across the country who've been praying for this day for a long time. 풀려난 이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러시아 특파원인 에반 게르시코비치를 비롯한 4명입니다. 게르시코비치는 러시아에서 취재를 하다 간첩 혐의로 붙잡혀 지난달 16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대신 독일에서 복역 중이던 연방보안국 요원 등을 돌려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간 협상 과정을 진행해온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받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nd most of the time, as you can imagine, those are tough conversations. But not today. Today, excuse me. Today was a very good day. 모처럼 백악관에 들려온 좋은 소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진작에 석방시킬 수 있었을 거라며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살인자나 깡패를 대신 풀어줬는지 아니면 현금을 줬는지 억류자 교환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고 소셜미디어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공격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What do you say to President Trump now, former president? Why didn't he do it when he was president?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전 세계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단연 사격입니다. 김예지 선수에 이어서 이번엔 튀르키예의 유스프 디케치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사격에 집중하는 이 선수. 다른 선수와 비교하면 큰 귀마개도 사격용 안경도 없습니다. 올해 51살인 유스프 선수는 사격 혼성단체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던한 모습이 마치 게임 속에 과금하지 않고 키운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면서 무과금 아저씨,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페나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비밀 요원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김예지 선수와 함께 그려진 페나트도 눈에 띄는데요. 자신에게도 첫 올림픽 메달이지만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사격 메달이기도 합니다. Altın madalya alıncaya kadar çalışacağız. Böyle bir gençliğe örnek olmak, idol olmak da bizim için ayrıca bir mutluluk. Türkiye'deki bizleri izleyen tüm gençleri inşallah herkes atışa başlar diyorum.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쓴 자서전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다뤘는데 협회를 향한 비판이 유튜버들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발굴하면서 축구계의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그 유튜버들의 영향으로 국내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감독 선임에 대한 반응이 아주 냉담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 능력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든 건 마니아 출신 유튜버들이란 내용입니다. 협회가 해명하면 이걸 이용해 논란을 또 일으키니 대처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실로 믿는 구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이 왜 1순위 감독이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의미는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그 클린스만 경질과 승부사면 조작의 이 사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자서전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확고해진 생각은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명백하게 정몽규 회장이다.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해명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레커 유튜브는 감성에 호소하지 말라며 다시 해명을 강요했습니다. 쯔양은 명의를 도용해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밝히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기록은 찾지 못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성폭행 과정이 담긴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일부에선 피해 사실이 그거밖에 없는데 모든 게 거짓이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녹취마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과정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쯔양 측은 레커 유튜버가 어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해명 영상 이후 레커 유튜브는 요청에 물타기 하지 말라며 거짓말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에서 암살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수장 하니에가 있던 건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하니에가 머물던 방을 콕 짚어서 공격한 건데 고도로 정밀한 타격에 폭탄인지 무장 드론인지 암살 방식에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6층짜리 빌딩의 상층부 한쪽이 횡합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이란 테헤란 북부의 고급 주택가로 이란 정부의 주요 행사가 열리는 궁전 근처입니다. 훼손된 일부분은 녹색 천으로 가려져 있는데 나머지 건물은 온전해 고도의 정밀 타격이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하니에가 머물던 곳만 노린 건데 암살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건물에 몰래 설치된 폭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전투기나 무장 드론을 지목했습니다. 모두 하니에가 머물던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뤄진 공격입니다. 암살 하루 뒤에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도 지난달 공습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프는 하니에와 같이 하마스 초기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하니에의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ישראל נמצאת במוכנות גבוהה מאוד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הן בהתקפה. אנחנו נ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כל מעשה תוק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로이터 통신은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을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에 집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큐텐 등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큐텐 구영배 대표의 집을 포함한 10곳인데 수색영장엔 400억 원대 횡령과 1조 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전담 수사팀이 지난달 26일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은 뒤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85명을 투입해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집과 사무실, 서울 강남의 큐텐과 티몬, 위메프의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취재 결과 압수수색 영장엔 400억 원대 횡령 배임과 1조 원대 사기 혐의가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이커머스 위시의 인수자금 400억 원을 횡령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게 더 나오면 횡령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판매 대금 일부를 구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산금을 줄 수 없는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난 이후에도 판매 행위를 계속했는지가 사기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는 돈만 내고 물건은 못 받고 판매자는 물건만 주고 돈은 못 받는 구조가 사기라며 회생 신청은 사기 고의성 판단에 유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금 흐름과 자산 추적을 정밀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1살, 2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9개월 아이의 입에 식판을 밀어넣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19개월 된 아이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다시 앉히더니 아이 입에 식판을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젖힙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냥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식판채로 입에다가 쳐넣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미웠냐고. 낮잠 자기 싫은 아이. 책상에 앉은 선생님을 향해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교사는 아이의 팔을 뿌리치고 던지듯 아이의 몸을 밀어냅니다.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버립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지난 5월 학대 정황을 포착한 부모들의 경찰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만 3세 이하 영유아들을 바닥에 던지거나 오랜 시간 방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돌아온 답변이 훈육이래요. 이곳에 다니던 영유아 13명은 학대 의혹이 드러나자 모두 어린이집을 떠났고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어제 새벽에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8시간이 넘는 진화 작업에 소방관이 탈진해 쓰러질 정도였는데 전기차에서 난 불, 유독 진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가연성 가스, 옆으로 폭발하듯 번지는 화염, 전기차 화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나오는 가스가 연료가 되는 거죠. 처음 열폭주가 남은과 동시에 옆으로 화염이 가니까 옆차로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불이 옮겨 붙은 다른 차들이 내뿜는 화염까지 더해져 지하는 용광로처럼 변했습니다. 지하 공간 자체는 열기도 많았을 것이고요. 한참 화재 진압을 할 그런 당시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방관 한 명이 탈진해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새벽 6시 15분 시작된 불을 완전히 끄는데 8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파손된 차량만 70대가 넘습니다. 불이 난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소방차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하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내부엔 다른 차량들도 있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2018년 3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늘었습니다. 순식간에 높은 열을 내뿜어 물을 뿌리는 정도로는 끄기 어렵습니다. 800에서 1000도씨까지도 올라갑니다. 차 아래에 있는 배터리를 식혀야 하는 만큼 아래에서 다량의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장치나 이동형 수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100% 충전된 경우 불이 더 빨리 크게 번진다며 특히 여름철엔 85%만 충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주장 최은성의 연타석 홈런 덕분에 라이벌 KT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근 한화는 6연승을 달리면서 기세가 아주 좋은데요.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한화의 방망이는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에서 최은성이 KT 선발 엄상백을 상대로 선제 3런 홈런을 날렸는데요. 이어 하주석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해 4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KT가 1회 말 강백호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3회 최은성이 잡아당긴 타구가 또 왼쪽 담장을 향합니다. 최은성의 타구는 멀리 이번에도 갈랐습니다. 연타석 홈런, 이번에는 2점짜리 홈런. 하나는 4회에도 날았습니다. 말로에서 밀어내기에 이은 노시환의 적시타, 안치홍의 희생플라이를 더해 넉 점을 뽑으면서 일찌감치 10대 1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KT는 5회부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8회 5점 차까지 따라갔지만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무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17안타로 타선이 폭발한 한화가 KT를 14대 8로 제압했습니다. 선발 등판한 한화 문동주는 5이닝 8피안타 2실점 3진 4개를 기록하며 시즌 5승째를 거뒀습니다. 주장 최은성은 전날에도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을 기록했는데 이날도 2개의 홈런으로 5타점을 쓸어 담으며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KT와의 3연전에서 38득점을 올린 한화는 파죽의 6연승을 달렸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독수리의 비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광주는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